처음과는 달리 긴장감 없이 자유롭게 영어책을 고르는 현진이의 모습이 이제는 편안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날 엄마는 느낀 점이 많은데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굉장히 흥미로워하고요. 또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고요. 좀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애 표정, 엄마 표정 다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 하품하고 몸을 뒤틀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책도 뽑고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잖아요. 그 전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엄마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아이가 거기에 흥미를 갖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걸 갖다가 자극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주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고 예전에 제가 한번 도서관을 갔었는데 아이하고 엄마하고 싸우더라고요. 뭐라고 싸우면 엄마는 맨날 엄마가 좋아하는 것만 해. 내가 좋아하는 건 왜 안 해주냐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싶은데 엄마는 얘한테 막 수준 높은 책을 읽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주니까 엄마가 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엄마 때는 막 내가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아이한테 안 먹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옷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때요? 나한테 어울리나? 나한테 맞는가를 갖다 보지 않습니까? 네. 책 역시 똑같습니다. 적절한, 우리 아이에 맞는 적절한 책을 갖다가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를 갖다가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적절한 방법. 우리가 놀자고 해서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하자고 책 읽자 하면 다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그 책 읽는다는 것, 놀이로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학부형들 가운데서 저건 바로 내 문제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그러면 그 고민을 갖고 앉아 계시지만 말고 저희 라이브 토큰 이슈에 전화를 주시면 우리 함정연 교수님께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요. 서울 02-571-054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진이의 모습을 보고 딱 중요한 거를 좀 고르자면, 그러니까는 아이가 원하는 책을 골라라. 그 다음에 권수에 연연하지 말고 한 권이라도 그런 부모는 인내심을 갖고 봐줘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쉬운 사람은 쉽고 또 어렵긴 어렵거든요. 어떤 요령을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떤 주제, 아이가 원하는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학부형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엄마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건 아무리 도서관에 뭐 잘하는 스토리텔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도 그 스토리텔러는 이 아이를 잠깐만 봤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은 나는 내 자식이라면 내 아이가 발레를 좋아하는구나. 인형, 아까도 현진이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우리 아이는 인형을 좋아한다. 공주를 좋아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갖다 먼저 권해주는 거고 아까도 서점에 가면은 현진이가 똑같은 책을 또 사려고 한다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제가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그때 가실 때 서점에 가실 때 현진이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 가게 하세요. 네. 그러면 그 책만은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피하실 수 있게끔 싸우지 말고 안 돼라는 말 대신에 이 책 여기 갖고 왔어 엄마가 너가 이 책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갖고 왔으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권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살려고 그러면 막을 방법이 있지만 약간 그림도 다르고 내용이 약간 좀 더 많은 그런 똑같은 발레 책을 또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그걸 우리가 열어볼 수가 있다면요. 거기서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우리 다 읽었으니까 우리 한번 다른 책 한번 또 볼까? 하면서 살짝 넘어가셔야지. 그걸 그 앞에서 제가 많이 보는 상황이에요. 서점이나 도서관 가면 싸워요. 엄마하고 아이가. 근데 그러지 마시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갖다 해주시고 사실은 언어라는 거는 장기적인 안목을 두시고 보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아니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꼭 어머님들이 잘못 어떻게 보면은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아이가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높은 수준을 읽어야지 이렇게 낮은 수준을 읽을 수 있느냐 해서 뭐 단어 없는 건 되도록 안 사시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갖다가 권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서점에 갈 때
보따리를 들고 가야 되겠군요. 비교해서 이건 샀잖아 해줘야 네, 되니까. 아니 그걸 갖다 저는요 미국에서도 보면요 외국 어머님들은 가방 속에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시면서 얘가 필요할 때 읽어주시게 하고 아니면 그 서점에 가서 딴 책 안 보고 그 책을 그냥 읽고 와요. 자기 갖고 간 책만 읽고 오는데도 의미를 두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이에 따라서 책을 고르는 것이 좋고 수준에 맞는 책을 갖다 고르는 게 좋은데 가장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게 진짜 단어가 없는 책을 갖다가 웬만해서는 단어가 없는 책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온 책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책이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No David.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쓰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 돼. 바로 그겁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그 상황을 갖다가 말해준 건데요. 이 책에 어머니나 아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겉표지에 보면요. 타이틀이 책 제목이 No David이에요. 근데 짠 하고 열었더니 그 안에도 No David밖에 없어요. 또 한 장 또 넘겨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No. No David. No.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게 동병상련을 그쵸. 이렇게 느끼겠네요, 예. 아이가. 그러니까는 엄마 마음도 얘기해주고 아이 마음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단어는 딱 No David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책 한 권 다 읽은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그 애가 자꾸 어디 밖으로 나가면서 No Ellie, No Julie 이럴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책이 어떻게 보면 Yes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No David도 가르쳐주고 Yes David도 가르쳐주고 하시면은 아이들이 양쪽을 다 배울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책을 쓰신 저자분께서는 책을 굉장히 빨리 쓰셨겠네요. 그렇죠. 저자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사실은 이 작가가 데이비 셰넌이라는 작가는요. 원래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트, 그러니까 그 회사에 그 포스터를 만드는 분이셨대요. 근데 어렸을 때도 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아무데나 막 우리 아이들 맨날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막 그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얘도 데이비드 셰넌도 그랬던 거예요. 이 작가도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멋지게 그 식탁보 하얀색을 착 해서 쫙 깔아 놓으셨대요. 그때 그 위에다가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황당해. 화나죠? 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다 유리를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올 때마다 이거 내 아들 데이비드가 그린 거야. 아하.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더니만 이 친구가 이제 20대가 더 넘어서서 갑자기 이제 과도기,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힘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뭘 보내주면 그 그림을 보내준 거예요.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보면 제가 인형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해주실 때는 책도 있지만 이렇게 인형 같은 것도 활용하셔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몇 권을 읽는지에는 연연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간단한 걸 한두 달, 뭐 석 달째 끌고 다니면 이거 어떻게 부모로서는 갑갑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면은 한 권의 책을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그래도 좀 어떻게 또 다른 권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권만 열심히 읽는 거는 정독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 권을 읽는 걸 다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을 갖다 같이 병행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어린아이일수록은 그러니까 아이의 연령이 어리면요 다독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가 커갈수록 글자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정독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는데 하나만 너무 하지 마시고 정독과 다독을 골고루 병렬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런다면요. 그 책에 대해서. 그 책에 집착하면 근데요 아이들이 항상 보면요 그게 한 달 이상은 그러니까 많아도 한 달이지 그 이상은 안 가고 그 대신 이 작가가 만든 다른 책을 또 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작가가 한 권만 만들지는 않기 바뀌지 때문에 않게. 네. 아까 VCR을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요, 이 책 표지부터 쭉 설명을 시작을 하시던데, 네네. 그러면 어떤 다른 뭐 학습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을 영어로 picture walking이라고 합니다. picture walking 그냥 들으시면은 그냥 picture walking 그래 그림 그다음 walking 걷는구나 하시겠지만은 한국말로 멋있게 표현하자면 그림 위를 걷는다예요. 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예. 저는 그 말을 갖다가 만들고 나서는 맞아 이거야. 아이들을 그림 위로 걷게끔 해줘야겠구나. 정말 그림에서 의미를 찾고 그림에서 단어를 가르쳐 보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 책은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에릭 칼 작품이기도 해서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떤 동물이 보이세요?
고양이. 오케이. 까만 고양이. 네, 검은 고양이가 보이죠? 검은 고양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뭐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식사 중. 식사 중인 것 같죠? Why? Why did you say that? Because he is holding a knife. Holding the knife. Very good. He hold the knife. 덜을 빼먹었네요. 네, hold the knife. 홀딩 더 나이. Right. 그렇죠. 네. 네. What about on his right hand? What is